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 설교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되면 저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지금 끊어주시고요. 오늘 이 여행은요 상당히 우리 문인들에게는 크게 도움되는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축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힐러리 여사가 이제 그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어디 여행을 밖에 이 여행을 가는데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밖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주유소에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주유소에 이렇게 보니까 힐러리 여사의 남자친구가 옛날 남자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봐 여보, 당신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당신도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빤히 쳐다보면서 남편을 여보 내가 저분하고 결혼했으면 저분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요. 오늘 제가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 만남으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가는 첫 번째 코스가 어디죠? 네, 첫 번째 코스가 소수서원입니다. 자, 저를 잘 보십시오.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소자는 이을 소자입니다. 계승하다, 잇는다. 그렇죠? 수는 닦을 수자. 그러면 소수서원이라는 뜻이 뭐냐? 이 학문을 닦은 것을 학문 닦기를 이어간다, 계승하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수서원이라고는 한자 글씨는 명종임금님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원이 바로 지금 가시는 소수서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친필로 그 액자를 써서 내렸다 이 말입니다. 임금님이 친필로 내린 그 액자, 그것이 사액서원입니다. 최초의 사액서원이 소수서원,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 상당히 의미 깊은 서원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소수서원은 550년에 7년 뒤에 1550년에 사액을 받았는데 그 사액 받은 것이 바로 소수서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수서원은 1543년에 주세붕이가 썼던 것이 아니고 1550년에 이퇴계가 처음으로 사액을 받아서 소수서원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서원하고 사당, 서당과 서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다 가르치는 데인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기에는 서당은 작은 규모, 서원은 좀 큰 규모,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본적인 차이점은 서원에는 그 스승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십시오. 이번 기회에 서원에는 그 최초의 스승을 모신 사당이 있다. 그것이 서원이다. 사립대학. 그래서 나라의 국립대학은 거기에 성균관, 향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립대학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조선 말에 가니까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근거지를 막 이 선비들이 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서원 철폐를 1868년에 했다. 누가? 대원군이 이걸 정리해버렸다. 그 중에 47개만 남겨놓고 1000개 중에서 10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전부 다 철폐를 했습니다. 47개 중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가는 소수서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양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신 뒤에 호를 뭐라 그러죠? 돌아가신 뒤에 호를 뭐라 그러죠? 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호는 문성공, 안양. 그렇죠? 문성공인데, 이 문성공이라고는 이 시호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학자들은 문자가 붙어요. 문자가 붙어요. 그렇죠? 문자가 붙는 게 학자들입니다.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이율곡, 정인지, 이런 분들이 문성공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충무공이죠. 시호가.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실 때는 충무공이라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죠. 돌아가신 뒤에 다른 분들이, 후손들이 부르는 것이 본인은 모르는 말이에요. 이 충무공을.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예를 들면 김시민이라든지 남이장군 이런 분들은 충무공이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도 돌아가신 뒤에 붙이는 거를 뭐라 그러지요? 묘호라고 그럽니다. 묘호. 그 묘자는 묘할 때 무덤 묘자가 아니고 사당 묘자입니다. 그 묘호라고 그러는데, 세종대왕은 살아계실 때 본인이 세종이 되는 거를 몰랐죠. 돌아가신 뒤에 붙인 묘호입니다. 묘호. 그래서 우리가 호칭도 좀 알아두시고, 문성공, 안양 이런 걸 알아두시고, 최초의 사액서원, 최초의 서원. 그렇죠?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거기 숙수사 자리 있던 자리가 이제 거기 서원인데, 거기를 지금 가셔서요 자세히 못 봐요. 지금 교수님이 거기에 일정을 보니까 뭐 20분, 15분 막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못합니다. 해설도 가서 못해요. 흩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아주 휙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갈 때 두 번째 코스가 선비촌입니다. 선비촌. 그렇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상당히 이 전통적인 우리가 문인의 어떤 표본이 선비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 젠틀맨십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이 최고입니다. 시인은 선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비촌을 바로 옆에 다리 건너고 선비촌이 있는데, 전통 가옥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 선비들이 살던 생활 모습이 전부 다 그대로 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 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의 길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길거리가 있냐? 수신제각길, 수신제각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신양명길, 입신양명길, 출세하는 거. 수신제가는 자기 수양을 하고, 입신양면은 출세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냐? 거무구한길. 거무구한이 뭐죠? 살되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너무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거무구한길.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 우도 불우빈길. 우도 불우빈. 요 말이 참 좋아요. 우는 근심우자, 도는 길도자, 도리도자, 길도. 불은 안 입을 자, 우는 근심우자, 비는 가난빈자. 그 얘기는 뭐지요? 도를 근심하되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선비가. 도를 근심하지, 못 닦는 거. 도를 근심하지 가난은 근심하지 않는 선비 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 이제 도로를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길거리에 빨리빨리 다니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요, 저 뒤에 한 분 처지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안 돼요. 따라오셔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해우당, 바다의 자에다 근심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바다처럼 어리석다. 이 선비들은요, 어리석을 우자 호를 많이 붙였어요. 어리석을 우자 호를 많이 붙여서 스스로 겸손해서 낮추는 겁니다. 또 이제 거기에 만죽제라고 하는 그런 그 고택,
만죽제 박수의 그 고택이죠. 해우당 김낙풍이라고는 금부도사 고택이죠. 이런 데를 후딱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아마 전체 사진도 찍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가는 데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모이지 않으시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천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한 500m 밖에 안 돼요. 한 500도 안 되겠네요. 한 200m 밖에 안 돼요. 그 옆에 금성단이라고 있습니다. 금성단. 그러면 금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금성 누구죠? 금성대군의 위패를 신위를 모신답니다. 금성대군. 그렇죠? 금성대군은 누구의 아들이죠? 세종임금님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예요? 6번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문종이죠. 문종. 세종 다음에 문종인데,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이제 단종이고, 세종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수양대군이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셋째 아들이 그림 잘 쓰는, 글씨 잘 쓰는 안평이고, 아시겠죠? 8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그런데 이제 셋째 안평과 여섯째 금성대군이 자기 형, 둘째 형 수양대군의 반대래요. 왜 그러느냐? 셋째 안평대군은 김종서하고 친해.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은 1453년에 개유정난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처단당했습니다. 한 명의 팀에게 다 걸려갖고 다 처단당했어요. 1453년에 개유정난 때. 그런데 김종서하고 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 안평이거든요. 그래서 안평대군도 수양대군에게 잡혀서 나중에 사약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느냐? 강화도 교동도에서. 그렇죠? 연산군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째 아들이 이제 금성대군인데, 금성대군은 또 누구를 갖다 극진히 아껴주고 문종의 고명을 받았느냐? 단종을 굉장히 친했습니다. 단종을 아껴줬다고 그래요. 금성대군이 단종을 아껴주고 단종 집에 왜 왔다 갔다 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 바람에 이제 수양대군에게 미움받아서 위리 안치당했지요. 수능으로. 그렇죠. 수능으로 위리 안치라는 거는 사람 근접 못하게 가시덤불 같은 거 이렇게 근접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위리 안치됐어요. 자, 그런데 수능에 내려왔던 금성대군이 거기에 수능 부사인 누구? 역사에서 배우셨죠? 이보흠이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 단종 복위운동, 그렇죠? 단종 복위운동을 벌리다가 이 1456년에 다 걸렸잖아요. 이 사륙신이 다 걸렸습니다. 1456년에. 그래서 성삼문, 박피지, 하이지, 유흥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처단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수양대군에 네가 내 동생이지만 너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해 1457년에 거기에서 사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는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따 가셔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십니다. 금성단에 이제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약을 받았는데 금성대군이 임금이 세조한테, 자기 형한테 이 절을 올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사약 받으면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자기 형한테, 세조한테 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기 영월 쪽에 있는 단종 임금 쪽을 향해서 죽기 전에 3배를 올렸다고 그래요. 배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단에 가셔서 참배를 좀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금성대군이 어떤 그 충정심 이거를 좀 우리가 음미를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바로 좀 거리 한 30-40분 갑니다. 거기에서 부석사로 갑니다. 부석사. 이제 자미가라고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이 교수님은 지금
부석사를 갔다가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아마 빠듯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이 부석사라는 데가요, 그것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경내에 들어가서 쭉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어요.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못 가시면은 제가 설명한 걸로 해설한 걸로 그냥 머릿속에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한참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입주문을 지나서 올라가셔서 거기는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마치 뭐냐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천국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극락입니다. 극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요. 그래서 그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한자가 있을까요? 한참 올라가시면은 마지막 단계가 무슨 문이 나오죠? 가보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 가서 올라가는 데가 안양문입니다. 안양문. 아시겠죠? 편안한 자에다가 기를 양자 안양문인데, 안양이란 뜻이 뭘까요? 바로 안양의 뜻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극락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안양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안양이 바로 좋은 이름이에요. 극락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 문을 통과하면은 극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극락을 한번 갔다 오십시오. 거기에 축복을 받고 오십시오. 거기까지 못 올라가시면 곤란하죠. 근데 그거 올라가시면은 드디어 본당인 뭐가 나올까요? 무량수전이 나옵니다. 무량수전. 무량은 끝이 없다.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숨이 사는 날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량수전. 아주 그 의미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배우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목조 건물이 어느 것이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어느 것이냐, 뭘로 배우셨죠?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어서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니고 봉정사 극락전이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봉정사 극락전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량수전은요, 무량수전은 그거 꼭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지 않은데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둥이 가운데 배불뚝이 되어 있는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다. 배흘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불상을 보면은 그 안에 불상이 석가모니 불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량수전에 모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불인가요? 석가모니 불을 모신 데는 대웅전입니다. 또는 대웅보전. 하나 격상시킨 데가 대웅보자가 들어가요. 보배보자. 일반적으로는 대웅전, 석가모니 불. 그런데 무량수전에는 누굴 모셨느냐?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극락세계를 뜻하는 아미타불을 모셨다. 아미타불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셔서 이 그 불당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내다보면은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앞에 정면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모신 부처님이 어느 쪽을 보고 있을까요? 정면으로 안 계셔. 왼쪽에 계시다고. 왼쪽에. 그러면 왼쪽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바라봐요?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이죠. 부처님이 거기 아미타불이 동쪽을 보고 계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예불 드리는 분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예불을 드려야 될까요? 서쪽을 향해서 해야 되겠죠. 예불 드리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서쪽을 향해서 예불을 드린다.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길래 그쪽을 해요? 서쪽에는 뭐가 있길래 그쪽으로 예불 드릴까요? 서방정토가 있다. 서방정토. 서방정토가 극락입니다. 아시겠죠? 극락왕생을 빌 때 서쪽으로 한다.
따라서 그 부처님은 동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석산 무량수는 바로 왼쪽에 가면은 바위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위덩어리가 바로 한자로 뭘까요? 그게 바로 부석이죠. 무슨 부자지요? 뜰부자. 돌이 떠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기에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지은 절일까요? 의상대사가 676년에 지은 절입니다. 676년이면 신라통일 때예요. 그 시기에 신라통일 시기에 의상대사가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십시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쁜 아가씨가 의상대사한테 반해갖고 따라와요. 그 아가씨 이름은 누구냐? 선묘남자. 이 아가씨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의상대사한테 아유 제가 너무나 대사님을 존경하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상대사가 나는 내가 이렇게 수도하러 온 사람이지 이거 여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배 타고 돌아올 때 따라오면서 이 배에 갇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몸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용이 돼가지고 이 배를 따라오면서 풍랑을 다 막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사히 풍랑을 피해서 보호를 받고서 왔는데 또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절을 찔라고 짓는데 보니까 도적대들이 못 치게 난리치는 거야. 도적대들이 못 치게 난리치고 이래가지고서 이거를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데 그때 선녀남자 용이 돌멩이로 변해가지고 그 도적대들 위해서 빙빙 막 돌고 겁을 주니까 이 도적대들이 도망가서 무사히 절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떠돌아다니던 공중에 떠돌아다니던 돌멩이가 이렇게 뜬 돌이 가라앉아서 부석이 되는데 무량수전 옆에 가면은 그 부석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따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로는 실을 집어넣으면 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떠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그 전설이 있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 교수님들 보십시오. 부석사가 여기만 있나요? 여기만 있나요? 부석사가 저는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요 여기 말고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서산 부석사가 있어요. 서산 부석사에 있는 모든 전설도 여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단 여기는 돌멩이가 바로 절 옆에 있는데 부석이 서산 부석사에 있는 돌멩이가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 바닷가에 떨어진 게 그 바닷가에 떨어진 돌멩이가 검은 색깔이야. 그래서 검은 여라고 그래요. 검은 여. 거기는. 그리고 그 동네 이름도 부석면 똑같아. 여기도 부석면이고요. 여기도 부석이고 그 동네도 부석이야. 동네 이름도.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이라고 하는 거 일본과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우리 거다 당신네 거다 그랬던 게 있죠. 그 문화재 반환 사건 그게 바로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 있었던 보물입니다. 국보입니다. 그거를 이 우리나라 도굴꾼이 일본에서 훔쳐와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석사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부석사에 그 공포불이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해요. 공포불. 공포되는 거는 추녀 밑에 받침으로 된 기둥이 이 장식을 한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공포. 그런데 그 안양루에 공포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사이로 비치는데 그것이 5개의 부처님으로 보여요. 5개의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햇빛이 아주 밝을 때는 그 공포불이 더 잘 보인다 그래. 근데 그것은 그 지점에 가서 봐야 그 공포불을 볼 수 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전문적인 분들이 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량수절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조사당이라고 있는 게 나 있는데, 조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조사당. 그 조사당이 누구를 모신댈까요? 그 절을 지은 의상대사를 모신답니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인도, 천주국이죠, 천주국. 인도를 가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도를 가면서 의상대사가 자기 지팡이를 갖다 꽂고 이 지팡이가 내가 인도 가는 도중에 가 있을 때 이 지팡이에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 만약에 무량수전에 대해서 이번에 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실 때가 어디냐면 오후에 그 무섬마을입니다. 무섬마을. 자, 무섬마을은 대개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이 부석사에는 많이 갔다 오셨는데, 무섬마을은 리을 탈락이 돼서 본래 물섬마을이에요. 물섬. 그래서 한자로 수돌이라고 그래요. 섬도자. 물섬마을. 그렇죠. 마치 하회마을처럼 이렇게 물이 돌아가요. 물이.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떠 있는 것 같다. 물섬마을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통가옥이 있고요. 또 거기에 네, 전통가옥이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재밌습니다. 거기에 만죽제라든지 또 이제 그 해우당이라든지 이런 집이 있고요. 또 거기 시인 조지훈 시인이 처갓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훈 시인의 처갓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섬의 특징은 뭐냐? 그 섬의 특징은, 관광 특징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거리가 150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아마 어지러워서 건너가실 수 있을까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던 팀들은요, 무사히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 평형 감각을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이 있으면은 그리 건너가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동네만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조금 제가 또 모자라는 거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우리 설 교수님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제 설명은 끝마치고 우리 교수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